승무패 51회차를 살펴보기 전에 배짱이 영상의 자료화면 출처를 잠깐 말씀드리면 프리미어리그 홈페이지 배트맨 홈페이지 캡처 사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기 A입니다. 아시겠지만 또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 덧붙입니다. 팀명협회 2위와 16위는 지난 시즌 순위입니다. 중앙에 가장 큰 16이란 글자는 아스널과 노팅엄이 16번 만났다는 것이고 좌측에 9는 9승, 큰 16 숫자 아래 3은 무승부, 우측에 4는 노팅엄이 4번 이긴 것입니다. 즉, 아스널 기준으로는 16전 9승 3무 4패가 되며 노팅엄 기준으로는 16전 4승 3무 9패가 됩니다. 그럼 배짱이가 졸면서 아니지 참 졸지 않고 열심히 준비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1경기는 아스톤 빌라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네요. 두 팀은 총 24번 만나 7번을 비기고 빌라가 한 번 더 승리했을 뿐이네요. 두 팀은 완전 맞수라고 나옵니다. 최근 전적에서도 주거니 받거니 하며 통산 기록을 입증해 주네요. 새 시즌 성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그 성적을 보면 승리는 2승씩 똑같은데 크리스털이 무승부로 승점이 앞서 7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첫 경기에 뉴캐슬의 개작살이 나서 우울하게 출발했으나 에버턴과 벌리를 연이어 격파하고 리버풀 원정에 3점 차로 졌다고 나옵니다. 크리스털은 세필드에 이기긴 했으나 그 점수차가 한 점 차라 자칫 비길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면 출발이 좋다고 할 수 없는데 아스널에도 딱 한 점 차로 패했네요. 브렌트퍼드 원정에서는 전반 실점을 했지만 후반에 동점을 만들었다고 나오고요. 홈에서 울브스를 불러 한 점 차로 힘겨운 승리를 했습니다. 얘는 지던 이기던 한 점 차이니 승부식은 핸디가 참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두 팀을 비교해보면 원정팀인 크리스털은 한 점 차 승리와 패배인데 반해 아스톤 빌라는 깨져도 대차, 이겨도 대차네요. 무승부 없이 그냥 이기거나 지는 팀으로 나오는데 일단 골을 넣을 줄은 아는 팀인데 두 팀의 맞전적은 한 점 차가 많고 승무패를 골고루 나누어 갖는 팀인 만큼 승무패가 다 보인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각 팀이 싸운 상대들도 비슷한 전력의 팀들을 골고루 만났습니다. 아스톤은 리버풀을, 크리스털은 아스널을 만났고 아스톤이 벌리와 크리스털이 셰필드와 싸웠습니다. 아스톤은 뉴캐슬과 에버턴을 만났으며 크리스털은 브렌트퍼드와 울브스를 만났죠. 경기 평균 득점률도 득점은 아스톤 빌라가 좋으나 실점률은 크리스털이 좋습니다. 객관적인 전력 평가로는 크리스털이 조금 더 앞서는 건 사실이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은데 첫 경기에 있는 만큼 승무패 중 잘 찍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5월 같은 날에 원정팀 크리스털은 노팅엄과 비겼고 아스톤 빌라는 브라이턴을 잡았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아스톤 빌라의 홈인 만큼 아스톤 빌라의 승과 무챙겨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풀럼과 루턴타운의 경기입니다. 두 팀은 2부 리그인 챔피언십에서 4번 만났는데 풀럼이 2승을 하고 나머지 2번은 비겼네요. 가장 최근인 작년 5월엔 풀럼이 홈에서 7대 떡으로 그냥 밟아버렸습니다. 루턴타운이 1부 리그로 돌아와서 나름 선전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풀럼과는 잘해야 무승부가 나오겠네요. 과거의 기록으로 보면요. 그럼 새 시즌 성적 보겠습니다. 리그 성적이 풀럼은 1승과 1무를 챙겨 13위에 있고 루턴타운은 3전 전패로 19위에 있습니다. 원정팀인 루턴타운을 먼저 살펴보면 초반 대진운이 없었네요. 잘 나가는 브라이턴과 웨스트햄에 졌고 이상한 놈인 첼시에도 졌네요. 첼시가 길일은 양처럼 방황을 한다고는 하지만 루턴타운이 원정으로 이길 만한 팀이 아닌 걸 인정하면 질 팀에 졌네요. 그럼 루턴타운이 이길 팀은 두고 보다 보면 나오겠지요. 홈팀인 풀럼은 1승이 에버턴 원정길에 챙긴 것이고 1무승부가 아스널의 홈에서 이루어낸 거네요. 브렌트퍼드에 3점 차로 진 건 좀 심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맨시티에 진 건 수긍이 가고요. 첼시의 3대 0으로 깨진 루턴타운, 아스널과 골을 주고 받으며 비긴 풀럼. 지난 맞전적에서도 풀럼이 앞서고 이번에 풀럼의 홈인 만큼 풀럼이 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루턴타운은 한 경기를 덜 치렀지만 넣은 골이 2골이고 풀럼은 4골이네요. 경기 평균 득점률도 모두 풀럼이 앞섭니다. 루턴타운이 웨스트햄에 한 점 차로 진 걸 생각하면 무승부도 가져가고 싶은데 말입니다. 초반에 벌써 1경기에 이어
이 경기까지 더블 체킹하면 픽이 모자랄 텐데. 일단 풀럼의 승과 무 더블 체킹하고 픽이 모자라면 나중에 홈승만 가져갑니다. 3경기는 맨유와 브라이턴 전입니다. 총 전적은 15번의 무승부는 딱 한 번이네요. 브라이턴이 5번을 이기고 맨유가 9번을 이겼습니다. 하지만 총 전적 중 최근의 5경기를 보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네요. 22년 2월 맨유가 브라이턴을 잡은 걸 끝으로 더 이상 맨유의 승리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 최근 4경기는 사전에 브라이턴이 3승 1무를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총 전적에서의 승리는 더 오래된 이전이라는 말이죠. 이해가 가는 성적입니다. 브라이턴이 지난 시즌부터 조금씩 달라진 모습으로 아주 잘 나가고 있으니까요. 여하튼 두 팀의 맛 전적에서는 최근 브라이턴이 월등히 좋다는 걸 기억하며 넘어가 보겠습니다. 맨유는 2승에 2패이고 브라이턴은 3승에 1패입니다. 단적인 면으로 봐도 브라이턴이 나은 건 사실입니다. 두 팀의 득실점을 봐도 맨유보다 브라이턴이 월등히 앞서고 있네요. 평균 3골을 넣는다는 건 초반이긴 하지만 공격력이 어마무시하다는 거죠. 브라이턴이 상대한 팀들이 맨유가 상대한 팀들보다는 조금 약한 면도 있긴 합니다. 맨유가 아스널과 토트넘에게 졌는데 브라이턴은 웨스트햄에게만 졌죠. 브라이턴과 아스널이 붙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맨유가 이긴 두 팀은 울버햄프와 노팅엄인데 두 경기 모두 한 점 차 승리를 했다는 거. 평균 골 득점률이 1.25로 저조하다는 거. 브라이턴은 웨스트햄에 지긴 했지만 다른 3경기에서 나무랄 수 없는 경기력을 보여줬고 그 상승세의 여파가 아직 끊어질 것 같지는 않다는 점. 처음에 보았던 맞전적에서도 최근 브라이턴이 앞선다는 점까지 고려해 홈팀 맨유의 패배 가져가겠습니다. 4경기는 돌풍의 토트넘과 셰필드 유나의 경기입니다. 토트넘이 지난 시즌 초반엔 잘 나갔던 걸 생각하면 지금도 시작이 좋은데 이번 시즌은 지난번과 달리 계속 쭉쭉 잘 나갈 것 같기도 하고 말입니다. 케인의 공백에 전문가들이 부진을 예상했는데 의외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시즌 부러진 전과가 너무 많아 주의는 해야겠지요. 두 팀의 맞전적은 토트넘이 한 번 더 이긴 것 말고는 없네요. 13번 만나서 4번을 비기고 4번은 셰필드가 5번은 토트넘이 승리했네요. 3월에 있었던 FA컵에선 셰필드가 승리를 따내기도 했습니다. 좀 예상외인데 바로 시즌 성적 보겠습니다. 브렌트퍼드와 비기고 나머지 맨유, 본머스, 벌리까지 잡아 3승에 1무인 토트넘. 반대로 셰필드는 3패에 1무입니다. 크리스털, 노팅엄, 맨시티에 지고 에버턴과 비겼네요. 셰필드는 첫 경기인 크리스털 전에서는 골을 못 넣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한 골씩이라도 넣고 있어 평균 득점률이 1.0입니다. 토트넘은 골도 많이 뽑아내서 2.75를 기록하고 있네요. 실점률도 많이 차이가 나고 이번엔 토트넘의 홈입니다. 누가 봐도 완전한 토트넘의 승리를 예측할 것입니다. 그럼 뭐하러 맞전적을 보나요? 잘 나가는 토트넘이 홈에서 경기를 치러 커다란 이점을 안고 있으나 셰필드 역시 골을 뽑아내기는 하는 팀이고 저도 모두 한 점 차로 패배했다는 거. 맨시티와 노팅엄의 한 점 차로 패배했다는 건 언제고 무승부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팀이라는 거죠. 1부 리그로 돌아온 후 아직 첫 승이 없지만 3패 이후에 무승부를 만들어서 성적은 안 좋아도 분위기는 좋을 듯 하네요. 토트넘의 승과 무승부냐, 토트넘의 승과 패배냐 전 두 개에서 골라야 할 것 같은데요. 패배는 좀 무리인 것 같고 보면 볼수록 토트넘의 승리인데 토트넘의 승과 무승부 일단 체킹해 놓겠습니다. 5경기는 잘 나가는 웨스트햄과 더 잘 나가는 맨시티의 경기네요. 웨스트햄이 맨시티를 조금 더 지난 후에 만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흐름이 끊길지 이어질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팀은 많이 만나서 많이 맨시티가 이겼네요. 그래도 무승부도 9번이 있고 웨스트햄이 이긴 것도 10번이 되네요. 최근 5번을 보면 맨시티가 3번 이기는 가운데 웨스트햄이 2번을 무승부로 만들어냈습니다. 5번 중 홈에서 싸운 3번 가운데 2번을 무승부로 만들어낸 거죠. 지금 전력이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 말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4위의 웨스트햄과 1위의 맨시티. 득점률은 근소한 차이지만 실점률에서 맨시티가 앞서네요. 웨스트햄은 첫 경기 본머스하고만 비긴 후 연이어 첼시, 브라이턴, 루턴타운을 잡았습니다. 이상한 놈인 첼시를 잡았어도 브라이턴전은 다수가 패배를 예상했음에도 원정 가서 3대1로 브라이턴을 발라버렸습니다. 맨시티는 사전 전승 중인데 잡은 팀을 보면
벌리, 뉴캐슬, 셰필드, 풀럼이 있네요. 4번을 이겼는데 전혀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시 됩니다. 셰필드와 한 점 차 승부를 낸 건 좀 이상하네요. 잘 나가는 두 팀이지만 근소하게라도 맨시티의 승리가 점쳐질 겁니다. 웨스트햄이 브라이턴과 첼시를 잡았다 해도 맨시티와는 다르니까요. 하지만 맞전적에서 홈에서는 웨스트햄이 7번을 이겼고 무승부도 종종 만들어냈다는 점을 기억하면 홈패 하나만 가져가기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웨스트햄이 브라이턴을 잡은 것처럼 맨시티도 잡을 수 있을까요? 사전 전승 중인 맨시티도 언젠가는 부러집니다. 그 언제가 이번은 아닐까요? 누가 뭐래도 저는 2개를 가져갈 것인데 승과 패냐, 무와 패냐. 그것도 고민이란 말이죠. 맨시티는 셰필드와 뉴캐슬을 한 점 차로 이겼죠. 잘 나가는 두 팀이지만 평균 득실점에서 교차하는 부분이 있어 웨스트햄의 무승부와 패배 2개 가져가겠습니다. 6경기는 발렌시아와 AT 마드리드 경기입니다. 우선 그림의 마드리드 경기를 보면 6월 경기가 박스 처리되었네요. 저건 지난 시즌입니다. 마드리드는 3번 경기를 치렀습니다. 가운데 보라색 상자를 보면 맞전적이 나오는데 압도적으로 마드리드가 우세하네요. 발렌시아는 초반 1, 2경기에 세비야와 라스팔마를 잡으며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진 홈 경기에서 오사수나에 지고 원정 가서 알라베스에 또 졌습니다. 2승 2패로 11위에 있다고 나오네요. 마드리드는 그라나다와 라요를 잡고 베티스와는 비기며 2승 1무 중인데 최근 경기인 라요전에서 그냥 골 축제를 했습니다. 0대7이라니 이번에도 원정이기는 하지만 기세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두 팀의 맞전적과 경기당 득실률을 봐도 마드리드가 많이 앞서네요. 발렌시아는 최근 경기인 알라베스 전에서는 아예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발렌시아의 홈이라고는 하지만 마드리드는 발렌시아를 많이 이겨봤고 또 지금 분위기도 상당히 올라와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발렌시아의 홈패배 가져가겠습니다. 7경기는 뉴캐슬과 브렌트퍼드 경기입니다. 5번을 만나서 브렌트퍼드가 이긴 건 딱 한 번에 불과하네요. 최근에 3번을 뉴캐슬이 이겨버렸다는 걸 기억하며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 뉴캐슬은 좀 심하네요. 첫 경기는 에스턴을 발라버렸는데 맨시티, 리버풀, 브라이턴에 졌네요. 하지만 질 팀에 진 거네요. 너무 크게 신경 써서는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브렌트퍼드는 플럼을 잡은 것 말고는 산무를 기록 중입니다. 토트넘, 크리스털, 본머스와도 비겼네요. 뉴캐슬은 맨시티전 말고는 그래도 골을 경기마다 넣고 있고 브렌트퍼드도 경기마다 골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초반 성적만 보면 산무 중인 브렌트퍼드가 나은 것 같지만 상대들을 보면 뉴캐슬은 강팀들에게 졌습니다. 강팀이라고 할 수 없는 에스턴 같은 경우는 그냥 압살을 해버렸으니까요. 두 팀의 맞전적까지 고려하면 14위의 뉴캐슬이 8위 브렌트퍼드를 홈에서 맞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브렌트퍼드의 3번의 무승부가 눈에 걸리긴 합니다. 이번 경기 좀 어렵네요. 뉴캐슬은 에스턴전에 5골을 몰아쳤음에도 득점률이 브렌트퍼드에 밀리고 실점률도 밀리는데 맞전적은 좋게 나온다면 뉴캐슬과 한 점 차, 리버풀과 한 점 차, 브라이턴의 2점 차. 두 팀이 상대한 팀들을 생각해 뉴캐슬의 홈 승리 가져가겠습니다. 첫 경기 에스턴을 큰 차이로 이겼던 그때처럼 다시 홈에서 살아나길 바라봅니다. 8경기는 RC 셀타와 마요르카 경기네요. 5번의 맞전적은 마요르카가 앞서지만 마요르카의 전력이 그 전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건 아실 거고요. 지난 시즌 막바지 바르셀로나를 잡았던 셀타는 홈에서 오사수나에 지며 안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소시에다와 비기고 레알에 지고 직전 알메리아를 잡았네요. 마요르카는 첫 경기 라스팔마와 비기고 그라나다, 비아레알에 연패를 하고 홈에서 빌바오와 무승부 경기를 했습니다. 두 팀의 득실률은 득점은 셀타가 조금 앞서고 실점은 마요르카가 났네요. 2패씩 아는 건 똑같은데 무승부한 팀을 보면 셀타가 조금 더 나은 전력인데요. 아직 홈에서 승리가 없는 셀타가 마요르카를 제물삼아 첫 승을 챙기길 바라보지만 두 팀 다 골을 많이 넣는 팀이 아니기에 무승부까지는 일단 챙겨놓습니다. 홈팀 셀타의 승과 무 챙겨놓습니다. 9경기는 바르셀로나와 베티스네요. 최근 맞전적에서는 바르셀로나가 압도하고 있습니다. 4승에 1패라고 나오네요. 바르셀로나는 첫 경기 헤타페와 비기고 3연승을 하며 잘 나가고 있습니다. 카디스, 비아레알,
오사수나를 연이어 격파했네요. 헤타페와 무승부를 낸 첫 경기는 조금 후에 헤타페 경기에 언급하겠습니다. 3연승 중인 바르셀로나보다는 못하지만 베티스도 나름 잘 나가고 있습니다. 2승 1무에 패배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 한 번의 무승부가 AT 마드리드라면 바르셀로나도 만만해 보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바르셀로나는 그런 생각을 안 하겠지만요. 바르셀로나가 홈에서 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경기 역시 무승부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회차는 라리가가 완전히 혼전으로 갈 것 같은 대진표로 보이네요. 역시 부담되더라도 일단 바르셀로나의 홈승과 무승부 챙겨놓습니다. 10경기. 그놈이 나왔네요. 헤타페. 우선 헤타페와 오사수나의 맞전적을 보면 헤타페가 최근 앞서고 있다고 나옵니다. 순위는 헤타페가 14위, 오사수나가 10위입니다. 두 팀의 경기 평균 득실점률을 보면 득점력은 오사수나가 조금 나은데 반해 실점률은 똑같이 나옵니다. 두 팀 다 수비가 안정적이라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우선 오사수나를 먼저 보면 똑같이 2패이지만 헤타페는 1승에 1무, 오사수나는 2승을 챙겼습니다. 오사수나는 셀타와 발렌시아를 잡고 빌바오와 바르셀로나에 졌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첫 경기에 헤타페와 무승부를 했죠. 전 헤타페가 잘했다기보다 바르셀로나가 못했다고 생각했었는데 레알 마드리드의 홈에서 펼쳐진 레알과 헤타페 경기를 보면서 바르셀로나가 꼭 못했다고 생각했던 게 오판일 거란 생각이 들었네요. 레알 마드리드는 연승 중인데 홈에서 헤타페를 맞아 전반에 먼저 실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더니도 동점골을 넣으려고 노력했고 결국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레알 마드리드가 이길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헤타페의 수비력이 엄청났거든요. 물론 레알 마드리드의 골 운이 안 따라 주었던 것도 있죠. 헤타페의 골대만 서너 번은 맞췄으니까요. 레알 마드리드의 미친 공세에 헤타페는 당황하는 모습도 없이 수비수들의 몸을 사리지 않는 몸빵과 미친 골키퍼의 선방쇼가 이어졌습니다. 저건 들어갔다 하는 것도 다 막아냈죠.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는 두드리고 또 두드렸습니다. 골대가 서너 번 맞아도 계속 두드리고 수비수들의 몸빵이 이어져도 또 두드리고 골키퍼가 내일 죽더라도 오늘은 다 막아버리겠다는 정신으로 미친 선방력을 보였음에도 두드리고 잠깐 쉬고 또 두드리고 결국 후반 추가 시간 5분에 역전골을 넣고야 말았죠. 한 점차 승리로 결과가 나온 걸 놓고 보면 레알이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경기를 관람한 축구팬이라면 그런 생각은 안 할 듯 싶습니다. 레알이 못한 게 아니라 헤타페가 엄청난 수비력을 보여줬습니다. 헤타페는 첫 경기 바르셀로나 전처럼 이기진 못해도 최소한 비길 수는 있었던 경기를 놓쳤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헤타페는 그 첫 경기에 바르셀로나와 비기고 이어서 요즘 잘 나가고 있는 지로나를 만나 3대 0으로 졌습니다. 이후 알라베스는 잡았고 레알전에서는 무서운 집념을 보여주며 경기를 했죠. 오사수나가 1승이 더 많기는 하지만 오사수나가 바르셀로나에겐 이미 졌고 만약 레알의 홈으로 오사수나가 원정을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가늠해보면 헤타페만큼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맞전적에서도 3승에 2 무승부이고 이번 경기는 헤타페의 홈인 만큼 헤타페는 레알전의 아쉬움을 오사수나에게 풀어버릴 거란 생각이네요. 헤타페의 승리 챙겨가겠습니다. 11경기는 본머스와 첼시전입니다. 두 팀은 15번 만나 딱 한 번만 무승부 경기를 했고 첼시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최근의 5전 중 마지막 3경기를 첼시가 이겼다고 나오네요. 넘어가 봅니다. 본머스는 이미 홈에서 2번이나 경기를 치렀음에도 승리가 없습니다. 첫 경기 웨스트햄과 비기고 마지막 경기 브렌트포드와 비긴 건 잘한 것 같지만 리버풀에 패하고 홈에서 토트넘에 패해 2무 2패를 기록했습니다. 첼시는 지난 시즌에도 많이 부러졌는데 이번 새 시즌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2번이나 부러졌죠. 웨스트햄전에서 지고 홈에서 노팅엄에도 패했습니다. 나머지 2경기는 리버풀과 비긴 경기 그리고 홈에서 루턴타운을 잡은 경기입니다. 그래도 본머스는 승리가 없어 16위인 반면에 첼시는 12위 자리에 있네요. 잘 나가는 웨스트햄과 비겼으며 브렌트포드전은 원정임에도 비긴 본머스 입장에서는 노팅엄에 패하고 자기네가 비긴 웨스트햄에 패한 첼시가 만만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만해 보이진 않더라도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겠죠. 첼시의 입장에선
노팅엄에 패한 분풀이 대상을 빨리 만나야 하는데 원정이긴 하나 본머스 너네 잘 걸렸다 하는 심정이겠죠. 과연 본머스가 첼시의 분풀이 대상이 될지 또다시 부러지며 이변의 주역이 될지 두고 봐야겠네요. 첼시가 노팅엄에 졌다고는 하지만 다른 세 경기를 보면 리버풀은 비교도 이상할 게 없는 대상이고 웨스트햄은 시즌 초반 잘 나가고 있는 팀입니다. 루턴타운은 잡았으니 노팅엄에 진 것만 이변으로 볼 수도 있죠. 분명 예전 같지 않은 첼시이지만 그렇다고 본머스의 질 팀은 아니죠. 하지만 이기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무승부를 기준으로 본머스의 승리 이변픽 일단 챙겨놓겠습니다. 12경기 비아레알과 알메리아 경기를 보면 두 팀의 맞전적이 거의 일방적이네요. 최근엔 비아레알이 알메리아에게 진 적이 없습니다. 알메리아는 카디스와 비기고 라요, 레알 마드리드, 셀파에게 패하며 1무 3패입니다. 비아레알은 마요르카를 잡고 베티스, 바르셀로나 카디스에게 패하며 1승 3패입니다. 두 팀의 실점률은 똑같은 수치로 나오지만 득점률이 비아레알이 앞서고 두 팀의 맞전적에서 비아레알이 많이 이긴 과거가 있으며 이번 경기는 비아레알의 홈이기까지 합니다. 많이 이겨봤던 팀을 홈에서 다시 이기려 하겠지요. 서로 이기려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비아레알이 여러모로 유리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비아레알의 홈승 가져가겠습니다. 13경기는 세비야와 라스팔마 경기네요. 이 경기도 참 모호하네요. 맛 전적에서는 세비야가 전승 중입니다. 좀 오래된 기록이지만요. 하지만 세비야는 지난 시즌과 확연히 다른 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비야가 초반에 3패를 안고 시작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발렌시아, 알라베스, 지로나에게 패하며 1승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라스팔마는 첫 경기 마요르카와 비겼고 세 번째 경기에서 또 소시에다와 비겼습니다. 지로나와 발렌시아에게 패한 건 라스팔마가 원정으로 이길 만한 팀이 아니니 당연시해도 될 것 같고요. 라스팔마는 원정에서는 2패를 했고 홈에서는 소시에다와도 비기며 패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경기는 세비야의 홈입니다. 바짝 독이 올라있을 세비야인데 라스팔마는 과거에도 이기지 못했던 팀을 원정에서 이긴다는 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세비야가 연패 중이긴 하지만 라스팔마의 질 팀은 아니죠. 세비야가 이번 경기에서조차 승리를 챙기지 못한다면 좀 많이 참담하네요. 라스팔마는 득점률이 세비야에 비해 엄청 떨어지지만 실점률은 또 월등히 좋습니다. 지난 결과를 봐도 2패한 경기가 모두 한 점 차 패배였습니다. 세비야는 알라베스전을 제외하고는 지로나 전에서 1점, 발렌시아 전에서 1점밖에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분명 홈에 많이 유리한 상황에서 라스팔마를 이겨야 하지만 골을 많이 넣는 팀이 아니고 라스팔마는 수비력이 좋은 만큼 라스팔마가 이기진 못해도 또 안 질 수도 있습니다. 세비야의 승과 무승부 챙겨놓겠습니다. 14경기는 그 두드려대는 레알 마드리드와 소시에다의 경기입니다. 소시에다는 직전 그라나다를 상대로 5골을 뽑아내며 첫 승을 챙겼습니다. 그 이전의 3경기는 모두 비겼는데 그 대상은 라스팔마, RC 셀타와 잘 나가고 있는 지로나와도 비겼습니다. 3번의 무승부 외에 첫 승을 챙긴 소시에다입니다. 아직 패배는 없죠. 사기는 높을 것입니다. 하지만 레알의 사기는 더 높겠죠. 원정에서 3연승을 챙기고 직전 헤타페를 홈에서 잡은 레알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홈이고 소시에다가 들이댈 전력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의 맛 전적을 보면 무승부가 2번에 레알이 1번을 더 이겼다고 나오지만 지금의 전력으로 보면 소시에다가 많이 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즌 초반의 득점 실점률 역시 레알이 앞서고 레알의 지금 분위기는 거의 8연승 9연승까지 갈 기세입니다. 과거에 소시에다가 레알을 잡은 적도 있고 무승부 경기도 있지만 딱 지금의 흐름으로는 레알의 홈에서 이기거나 비길 거란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레알은 헤타페전처럼 두드리겠지요. 레알의 홈 승리 챙겨갑니다. 마음대로 쟁여놓고 보니 200 조합이 넘어가네요. 4개의 픽을 버려야 하고 그 픽들은 1경기 에스턴 무, 2경기 풀럼 무, 4경기 토트넘 무, 8경기 RC 셀타 무승부입니다. 이렇게 줄이니 16조합이 되네요. 여기서 이변 픽을 살펴보면 5경기 웨스트햄, 맨시티와 무승부, 11경기 첼시전 본머스의 승과 무, 13경기 라스팔마전 세비야의 무승부가 되겠습니다. 이변 픽이라고 할 만하네요. 그럼 열공하셔서
좋은 성적들 내시기 바라며 이번 회차에 출전하는 놈들의 지난 전과로 마무리하겠습니다.